자, 이제 3단원 중화적정 곡선을 한번 봅시다. 이게 중화반응은, 그리고 중화적정은 우리 화학에서도 했었었는데, 그 화학에서 중화적정을 할 때는 딱히 우리가 강산, 약산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다 100% 이온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중화점에서는 무조건 액성이 중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배웠어요? 산의 이온화도, 그리고 이온화 상소에 대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중화적정에서 실제로 크게 이제 4가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강산, 강염기가 중화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약산, 약염기가 중화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강산, 약염기가 중화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약산, 강염기가 중화가 되는 경우, 해서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중화적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 중화점에서 완벽하게 액성이 중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화학에서 했었던 것처럼 산과 염기를 서로 혼합할 때 산에 있는 모든 수소 이온이랑 염기에 들어있는 모든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 자체가 중화 반응이고, 나머지 이제 구경꾼 이온들은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요? 이제 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 바로 수소하고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알자이온 반응식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구경꾼 이온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염이죠.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바로 중화점에서 실제로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서로 같으면 완벽하게 뭐가 된다? 중성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미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들어있는 모든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에 들어있는 모든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으면 완벽하게 중화가 돼서 중화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가수, 몰농도, 부피의 곱을 산과 각각 염기에서 곱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수라고 하는 거는 뭐 HCl 같은 1가산도 있고, H2SO4와 같은 2가산도 있고, H3PO4와 같은 3가산, 즉 1몰당 내놓을 수 있는 수소이온의 몰수가 바로 가수에 해당이 되죠. 염기도 뭐 1가염기, 2가염기, 3가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NMV, 즉 산에 있는 모든 수소이온의 총 몰수, 그 다음에는 염기에 들어있는 총 수산화이온의 몰수의 합이 같다라고 되면은 그때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중화점에 바로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중화 반응에 산염기의 세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약산인 아세트산은 수용액에서 여러분들 다 이온화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몰농도랑 pH랑 다른 거를 우리 앞단에서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이온화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몰수가 원래의 몰농도 값보다는 작아요. 그러나 아세트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종의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화학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일종의 화학 평형 이동이 일어나면서 아세트산은 계속해서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넣어 주었던 아세트산의 초기 양만큼 수소이온을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세트산이 물에 이온화해서 아세트산 이온하고 수소이온, 즉 하이드로늄 이온을 생성을 하는 뭐가 이온화 상수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 이게 되게 적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랑 하이드로늄 이온, 수소이온이 중화 반응을 해서 물을 생성을 하면은 이 반응에서 뭐가 자꾸 줄어? 이 수소이온의 몰수가 자꾸 줄어요. 그러면
가역 반응에서 생성 물질의 양이 자꾸 줄어드니까 정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요 아세트산의 몰수는 줄고 얘는 점점 그럼 보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반응이 점점 늘어나서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을 다 중화를 시킬 때까지 수산화 이온이 있는 만큼은 이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계속 감소하니까 정반응이 계속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에서 생성물인 수소 이온이 제거가 되고 평형 이동에 의해서 완전 수산화 이온이 다 중화가 될 때까지 쭉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대신에 얘도 늘어난다란 말이에요. CH3, COO-도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이건 뒤에서 선생님이 가수분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이 CH3, COOH가 물을 하고 반응을 해서 CH3, COO- 더하기 이 반응이 진행이 됐었을 때 얘하고 아세트산이랑 아세트산 이온은 짝산 짝염기 관계란 말이에요. 가역 반응에서. 그러니까 얘는 산이고 이 녀석은 염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짝산 짝염기가. 근데 지금 이온화 상수값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이 반응 자체가 뭐가 우세한 반응이냐면 역반응이 우세한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짝산 짝염기 관계에서 1단원에서 2단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약산의 짝염기는 뭐가 된다? 강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완전 중화가 돼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 말고 여기도 이제 존재해 뭐야? 중화 반응으로 계속 물이 생성이 되고 수용해 가는 상태에서 계속 물이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녀석만 남는 상태가 되니까 얘가 역으로 진행이 되려는 반응이 이렇게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뭐가 생성이 되냐면은 여기 있던 물을 하고 결합을 해서 얘를 만들면서 뭐가 생겨요? 수소를 줘버렸고 염기를 적용했으니까 이 녀석이 OH-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액성이 완벽하게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중화점까지 수소이온은 다 반응을 했는데 그러면 얘는 없지만 생성된 요거 아세트산 이온이 뭘로 작용을 해서 얘가 염기로 작용을 해서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수용액이 약간 액성이 염기성을 띠게 된 현상이 벌어져요. 즉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하는 경우 또는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하는 경우에는 약산이나 약염기의 이온화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즉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만을 고려를 해서 일단 중화점까지는 찾아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화점의 액성이 중성이 되느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약산을 강염기를 약산을 강염기로 또는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평형 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중화점까지 강염기나 넣어준 강산이 다 중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중화점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남아있는 이 약산의 짝염기가 다시 염기로 작용하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뭘 띠게 된다? 액성이 완전 중성이 되진 않는다. 즉 중화점에서 액성이 중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화는 되었지만 중성은 아닌 약간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자, 그래서 중화 적정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을 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구해주는 방법이 바로 중화 적정이죠. 그래서 표준 용액을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산이나 염기의 표준 용액을 귤에서 넣고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 수용액에다 계속 첨가를 하면서 얘가 중화가 되는 시점을 찾아주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뭘 사용합니까? 중화열을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지시약 반응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지시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이라고 하는 부분 즉 pH
7이 중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시학 반응을 했었을 때 중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완벽하게 액성 자체는 중성이 안 돼요. 자, 보면은 중화점 근처에서는 여러분들 pH가 완전 중화를 기준으로 해서 산이 조금만 들어가도 완벽하게 뭐가 돼버려 산성이 돼버리고 염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염기성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pH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지시학을 이용을 해주면 바로 중화점을 알아낼 수가 있기는 해요. 그 부분에서 중성의 색깔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게 지시학이 색이 변하는 변색 범위가 완벽하게 pH 7이 아니라 약간 산성으로 치우친 데서 중화점이라고 하는 중성의 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염기성으로 치우친 쪽에서 중화점으로 판별할 수 있는 중성의 색깔이 나타나는 지시학의 변색 범위라고 하는 게 좀 달라요. 즉, 그래서 중화점의 pH가 변색 범위 구간에 들어오도록 적절한 지시학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대전제가 중화점에서 액성이 중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약간 산성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 중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염기성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 중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거를 고려를 해서 변색 범위를 액성이 어떻게 판별이 될 건가를 예상을 하고 맞는 지시학을 써줘야 되는데, 크게 메틸 오렌지, 메틸 레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BTB, 브롬티몰 블루, 메틸 오렌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지시학인데, 자, 메틸 오렌지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산성에서 빨강, 염기성에서 중성에서도 노랑, 염기성에서도 노랑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메틸 오렌지는 원래 예전에는 산성에서 빨강, 염기성에서 노랑, 그다음 중성에서 주황, 오렌지 색깔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제 메틸 오렌지인데, 근데 실제로 주황색이 나타나는 게 정확하게 pH가 7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색 범위가 중간으로 변하는 게 약간 pH 4 정도에서 주황 색깔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산성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좀 더 강한 산성으로 치우쳐져 있는 중화점은 메틸 오렌지를 쓰고, 메틸 레드는 빨강, 주황, 노랑으로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변색 범위가 나타나는 게 약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약한 산성, 약간 pH 5 정도 범위에서 바로 변색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BTB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pH 7에 가까운 변색 범위가 나타나게 돼요. 중성에서 초록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거의 pH 7 부근에서 초록 색깔이 나타나면서 색깔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액성 판별에 가장 적절한 거는 BTB에 해당이 되고,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성에서 산성에서 색깔 무색, 중성도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은 실제로는 이 중성이라고 생각해서 7보다 8에서도 무색이에요. 약간 어디로? 9를 넘어가야 돼. 약간 염기성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변색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중화점에서의 액성이 좀 더 강한 산성일 거냐, 약한 산성일 거냐, 정확하게 중성일 거냐, 약간 염기성일 거냐에 따라서 쓰는 지시학이 메틸 오렌지, 메틸 레드, BTB, 페놀프탈레인 순으로 이렇게 염기성으로 조금씩 치우쳐진 상태에서 염기성으로 가는 상태에서 변색 범위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중성에서 pH가 지시학으로 봐서 중화점에서 pH가 7인 경우는 잘 없어요. 실제로 약간 산성으로 치우치든지 약간 염기성으로 치우치든지 이런 상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액성이 나올 거를 예측을 해주고 적절한 지시학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거 말고는 이제 BTB나 pH 미터를 사용을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중화열이나 이 pH 미터를 사용하면 딱 찍어서 pH 7이 나오는 부분이 원래 중성이긴 하지만 pH 7을 맞춰주기는 쉽지는 않고,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 보통 중화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화점 근처에서 pH가 갑자기 확 늘던지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중화점으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중화 적정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화적정 곡선을 보면서 이렇게 산과 염기의 종류에 따른 pH의 변동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중화적정 곡선에서 보면은 산,
또는 염기에 중화 적정에 넣어주는 염기나 산, 그러니까 산을 염기로 중화시키든지 또는 염기를 산으로 중화시키든지 이렇게 표준 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에서의 pH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중화 적정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산을 강염기로 중화를 하든지 또는 강염기를 강산으로 중화를 할 때의 중화 적정 곡선을 보게 되면은 일단 중화점 이전은 지금 강산을 강염기로 중화 반응을 하기 때문에 pH가 중화점에 갈 때까지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용액은 산성을 띠고 pH가 조금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중화점 부근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죠. 즉 중화점에서의 pH가 정확하게 딱 7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pH가 갑자기 확 증가를 해요. 염기로 중화를 시켜주니까. 그래서 중화점의 pH는 딱 pH 7, 정확하게 중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혼합용액의 액성은 실제로도 중화점에서 중성이 됩니다. 그리고 7에서 변색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시약은 바로 뭐기 때문에 BTB 또는 약간 염기성으로 치우쳐져서 나타날 수 있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사용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부터는 용액은 염기성을 띠고 pH가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pH의 요동 범위가 강산, 강염기를 사용을 했을 때 좀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산을 염기로 중화시키는 건데 만약에 강염기를 산으로 중화를 시키면은 거꾸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강염기를 산으로 중화시키는 경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염기를 강산으로 중화를 시키더라도 강산으로 중화를 시키더라도 BTB나 페놀프탈레인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빨간색에서 무색으로 바뀌는 거랑 무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랑 우리가 그 색깔을 구분을 하기가 없다가 색이 생기는 게 더 구분을 하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보통은 산을 염기로 중화시킬 때 페놀프탈레인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나오는 게 25도씨에서 0.1몰롱도 염산 50ml를 0.1몰롱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표준 용액으로 적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중화점 이전에서 수산화 나트륨을 절반을 넣었을 때, 절반을 넣게 되면 딱 중화가 절반 정도가 된 거죠. 100% 이온화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중화 반응에 따라 반응 후 남아있는 수소 이온의 양을 구해준다. 여기서의 이제 pH를 보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0.1몰롱도 50ml니까 들어있는 실제로 수소 이온의 양은 N, M, V에 의해서 일가산 얼마야? 0.1몰롱도 50ml니까 0.05리터를 곱을 해줘서 0.005. 그러면 중화 반응으로 들어간 얘는 지금 몇 미리? 25ml가 들어갔으니까 요거의 절반, 0.0025. 그쵸? 그러면은 반응 후에 수소이온은 0.0025가 남았고 얘는 없고 생성된 물의 양은 0.0025가 될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부피는 몇 배가 됐습니까? 처음에 50에서 25가 더 들어가서 75가 됐으니까 부피는 50ml에서 75가 됐으니까 몇 배니? 2분의 3배? 1.5배 정도가 됐네요. 그러니까 부피는 1.5배가 됐고 2분의 3배가 됐고 몰수는 절반으로 줄어버렸으니까 그럼 몰 농도는 대략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피는 2분의 3배 됐고 몰수는 수소가 절반이 돼버렸으니까 대략 몰 농도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pH가 조금씩 이제 1.0에서 pH가 1.5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럼 중화점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다 완전히 중화가 돼버리니까 pH가 7이 나타나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더 넣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pH가 확 증가해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강산을 강염기 또는 강염기를 강산으로 중화 반응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변색이 되게 확실하게 일어나고 변동 범위 자체도 굉장히 pH가 중화점에서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약산을 강염기로 또는 강산을 약염기로 중화 반응을 했었을 때의 중화 적정 그래프는 조금 달라요. 중화 적정 곡선 모양이 산 염기의 세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화점 근처에서는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건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 적정을 해버리면, 자,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을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화점이 정확하게 7이 되는 게 아니라 7보다 약간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약산 플러스 강염기로 중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강염기 영향 때문에 중화점 액성이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된다. 그 다음에 거꾸로 염기를 강산으로 중화 반응을 시켜주면 이 경우에는 중화점 액성이 바로 뭐의 영향 때문에? 산의 영향 때문에 산성으로 치우친다라고 간단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좀 편하겠죠? 강한 물질의 액성 때문에 중화점에서 액성이 그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 반응을 하면은 강염기의 작용에 의해서 약간 중화점이 염기로 치우친 상태에서 변색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화점의 pH는 7보다 크고 이때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뭐가 됩니까? 실제로는 중성이 되진 않아요. 염기성이에요. 지시약으로는 약간 염기 쪽으로 변색 범위가 치우쳤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산을 약염기로 중화 반응을 중화 적정을 하게 되면은 변색 범위가 강산의 약염기로 있기 때문에 산성 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중화점이 pH가 7보다 작은 산성 쪽에서 중화가 일어나게 돼요. 중화점의 pH는 7보다는 작고 이때 혼합력의 액성은 산성이고, 그래서 산성으로 변색 범위가 치우친 메틸 오렌지나 메틸 레드를 이용을 해서 바로 중화점의 적정 지시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산을 약염기로 또는 약염기를 약산으로 중화 적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강산을 약염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가다가 이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pH 값이 약염기로 중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끝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 반응을 시켜주면은 약산은 처음부터는 조금 더 pH가 높고 그 다음에는 변색 범위가 염기성으로 치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좀 여기서 변색 범위 변화 폭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완만하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나죠. 넣어준 물질이 강염기면 얘는 넣어준 물질이 약염기니까 여기서 중화점에서 커지고 얘는 많이 올라가진 않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화 곡선을 보면은 얘는 스타트 자체도 완만하게 갔고 올라가는 것도 완만하게 가지. 그러면은 약산을 약염기로 중화 반응을 시켜준다. 대신에 얘는 중화점에서 약산 약염기가 돼버리면은 강산 강염기도 중화 반응에서 pH가 7이고요. 약산하고 약염기도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중화점에서 pH가 7이에요. 약한 것끼리 강한 것끼리는 중화점에서 pH가 중성인 7이 나오는데 약산 강염기나 약염기 강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염기 산의 작용에 따라서 중화점에서 염기성, 중화점에서 산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중화점의 약산 약염기 또는 약염기 약산의 중화 반응으로는 중화점의 pH는 7이고 중화점에서 pH가 변화가 되게 폭이 적어요. 얘는 크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지시약을 사용을 해도 정확한 중화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시약을 이용해서 중화 적정을 찾아주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를 하면 HA가 짝염기로 이온화되는 정도가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은 약산이 중화 반응으로
이 수소 이온을 점점 감소시키니까 그러면 생성 물질의 농도가 점점 줄어서 르샤틀리의 원리로 오른쪽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HA는 점점 줄고 A-는 늘고 얘도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넣어준 강염기의 양이 처음 넣은 산의 절반이 되면 HA와 A-의 양이 거의 같아져서 자 HA하고 A-가 되기 때문에 산의 이온화상수와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같은 지점이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산을 넣어놓고 산의 몰농도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화가 돼서 한 절반 정도 중화가 돼버리면 얘가 0.5가 되고 계속 평형 이동이 일어나서 얘도 0.5가 되는 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A가 원래는 약산이라 얘가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거의 평형 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얘가 1이었어, 농도가. 근데 강염기로 얘를 중화를 시켜서 딱 절반 정도 중화가 돼버리면 얘가 0.5가 들어가면은 얘는 없죠. 중화가 다 돼버렸으니까 얘가 0.5가 생겨서 얘가 0.5, 얘가 0.5, 그 다음에는 수소이온은 계속 다 중화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온화 상수는 평형 이동이 일어나더라도 온도만 일정하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화점에 의해서 얘 변화가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래 평형상수 구하는 식에서 중화점의 절반이 돼버리면은 처음 넣어준 양과 이 양이 어떻다? 서로 같다란 말이에요.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엔 이게 1이죠.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얘가 같아버리면은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온화 상수값이 뭐랑 같아지게 된다? 그 수용액 안에서 현재 남아있게 되는 수소 이온의 양하고 같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요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세요. 약산을 그러면 거꾸로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 적정하면은 얘가 절반만큼 이온화가 됐었을 때 Ka 값하고 뭐랑 같다? 수소 이온의 양이랑 똑같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 염기를 강산으로 2분의 1만큼 중화가 된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OH-의 양이 KB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게 산도 되면 당연히 염기도 돼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 반응했었을 때 절반 정도 중화가 되면은 그때의 이온화 상수값은 뭐랑 같다? 수소이온의 몰농도랑 같고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 반응 2분의 1만큼 중화를 시켰었을 때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염기의 이온화 상수값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염기를 산으로 중화 적정할 때, 강염기를 강산으로 할 때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염기성 중화점 부분에서 pH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화점의 pH는 7이다. 액성도 중성이 되고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 반응을 하면은 자, 강산을 넣기 전 약염기의 pH는 농도가 같은 강염기보다 작고 중화점 이전의 pH가 조금씩 감소하다가 중화점 부근의 pH가 갑자기 확 줄어요. 그리고 중화점의 pH는 7보다 작고 혼합용액의 액성은 당연히 액성이 산성이 될 거고 그래서 농도가 같은 강염기하고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 반응을 하면 강염기는 강산으로 중화 반응을 하면은 이런 중화 적정 곡선 즉 염기성으로도 변화폭이 크고 산성으로도 변화폭이 커요. 그리고 중화점에서 pH가 7이 나타나는데 자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 반응을 시켜주면은 얘는 변화폭이 좀 있다가 여기서 중화점에서도 갑자기 확 변하고 약간 중화점의 pH가 산성으로 치우쳐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줄어들다가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다가
중화점에서 확 변하는 거는 맞고, 얘는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강염기보다는 약염기가 강산으로 중화를 했었을 때 pH 변화 폭이 약간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산 또는 염기에 중화 적정해서 넣어주는 염기 또는 산 표준 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pH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바로 중화 적정 곡선이라고 하고, 25도씨에서 강산을 강염기로 중화 적정하면 중화점에서 pH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7이고,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 적정하면 pH는 7보다 큽니다. 염기성으로 중화점에서 액성이 치우치기 때문에 중화 적정 곡선에서 중화점 이전은 pH가 조금씩 변하지만 중화점에서는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pH 변화가 갑자기 커지는 지점으로 여기가 중화점이구나 라고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자, 그러면 뒤에 중화적정 곡선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탐구하기 문제. 자, 1번. 위 탐구 결과 2에 제시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지금 보면은 염산을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 적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HCl을 NaOH로, 즉 강산을 강염기로 중화 적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pH가 갑자기 확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화점에서 pH는 7이고 급격히 변하는 거 맞고, 0.1몰 농도, 지금 중화 적정이 25ml를 HCl 25ml를 중화를 시켜주게 되는데, 지금 요거 20ml를 집어넣었을 때 갑자기 확 pH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pH가 7이 나오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25ml 지점에서 딱 pH가 7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 농도가 같은 거지. 따라서 농도를 모르는 얘를 0.1몰 농도의 NaOH로 했으니까 얘도 몰 농도가 0.1몰 농도일 거고, 30ml는 염기성이죠. 왜냐면은 pH 7이 나오는 게 둘 다 25가 나왔을 때가 pH 7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2번부터 3번 보자. 표는 위 실험에서 염산 대신에 0.1몰 농도 아세트산 25ml를 사용을 해서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에 따라 pH를 측정을 했는데, 점점 넣어줄 때 쭉쭉쭉쭉쭉 가다가 얼마가 됐었을 때, 지금 0.1몰 농도 25ml를 중화를 시켜주려면 일가산이니까 0.1몰 농도 NaOH 똑같이 일가염기니까 25ml가 들어갔을 때가 중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화점에 해당이 될 거고, 중화점에서 pH는 8.72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림은 표에 pH를 이용을 해서 중화 적정 곡선인데, 지금 여기가 중화점이죠. 25가. 그러면 중화점까지 넣어준 0.1몰 농도의 NaOH 부피는 25ml예요. 그죠? 중화점의 pH는 바로 대략 여기 25가 들어갔었을 때 8.72가 될 거란 말이죠. 표는 몇 가지 지시학의 변색 범위인데, 이 실험에서 중화점을 판단을 하려면은 중화점에서 변색 범위가 약간 염기성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8.7이면은 요 사이에가 딱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실험 지시약으로 사용을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집중 분석에서 산과 염기의 세기가 다를 때 중화 적정 곡선. 자, 일단은 강산하고 강염기 중화 적정 곡선은 폭이 제일 넓죠. 그렇죠. 그래서 강산을 강염기로 중화반을 시켰을 때 이 pH의 가장 최저점, 최고점, 이렇게 가장 낮고 높고, 그 다음에 이 pH 중화점에서 pH의 변동폭도 어떻게 나타나요? 제일 크게 나타나고, 중화점에서 pH는 얼마가 됩니까? 7이 돼요,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강염기를 강산으로 중화반을 시키는 것도 정확하게 대칭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중화점에서의 pH 값은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산이나 강염기를 약염기나 약산으로 중화 적정을 할 때, 즉 얘를 보면은 지금 강산을 약염기로 중화를 하는 지점을 보면은 pH 7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래는 폭이 크죠. 강산을 약염기로 중화를 반응을 하니까 위는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얘도 지금 강염기를 약산으로 중화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가운데 7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강염기 쪽은 pH 폭이 크고 약산 쪽은 어떻게 됩니까? pH 폭이 작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를 뭘로 중화를 해놓는지 금방 판별이 가능하고, 중화점에서의 pH가 강산을 약염기로 중화 반응을 하면은 중화점이 7에서 약간 산성으로 치우친 상태로 중화점의 pH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강염기를 약산으로 중화 반응을 시켜주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약간 염기로 치우친 상태에서 바로 액성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생성된 염, 이 염이 보통 이제 짝산 또는 이 짝염기에 이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온이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은 이온화 상수 때문에 가수분해라고 하는 게 되고, 이 생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을 더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그 물이 분해가 되면서 산성 또는 염기성을 띠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수분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용액의 액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다음 단원이 이제 가수분해에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강산 약염기 또는 강염기 약산의 수용액이 중화점에서 실제로 중성이 안 나오고 액성이 치우쳐서 나타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약산이나 약염기를 강염기나 강산으로 중화를 시켜주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래프가 똑같기는 해요. 똑같기는 한데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약산이나 또는 약염기를 강염기나 강산으로 중화를 시켰을 때 그 중화점의 절반이 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를 시키면 중화점의 딱 절반이 되는 지점에서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누구랑 같다? 이온화 상수랑 같고, 그 다음에는 뭐를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시켜줄 때도 그 지점에 딱 중화점의 절반인 지점에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바로 염기의 이온화 상수랑 같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를 뭘로?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 반응을 시켜주면은 중화점의 pH는 당연히 어디로? 염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는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 반응을 시켜주면 중화점의 pH는 당연히 산성 쪽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둘 다 이 염이 가수분해돼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유제 1번은 그린 가하고 나는 25도씨에서 농도가 같은 염산하고 아세트산을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각각 중화 적정했었을 때, 즉 강산 강염기, 약산 강염기로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pH 변동폭이 큰, 즉 요거는 강산하고 강염기의 중화 반응의 중화 적정 곡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가 HCl이 될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pH가 처음부터 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다? 아세트산의 중화 적정 곡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는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의 중화 적정 곡선이고, 나는 중화점에서의 pH가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 pH가 중성보다 약간 더 큰 염기성으로 치우쳐져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점에서 여기가 지금 둘이 농도가 같은, 다 농도가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40ml가 중화점이면은 처음 있었던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도, 염산하고 아세트산도 부피가 40만큼 존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지점은 딱 중화가 절반된 지점에 해당이 되고, 중화가 절반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CH3OOH가 원래 이제 이온화가 되면서 H3O 플러스 더하기 CH3COO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얘가 절반, 이온화가 절반이 돼버리면 얘가 처음에 1이었고 0.5만큼 줄어들게 되면은 얘가 0.5만큼이 생성이 되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원래 넣어줬던 산이랑 생성된 산의 누구랑 음이온이랑 뭐가 같다? 몰롱도가 서로 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둘이 같다라고 봐야 되겠지. 틀리죠? 3번. 그래서 이 A 지점에서 누가 H3O 플러스의 농도가 누구랑 같다? 산의 이온화 상수하고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강산을 약염기로 중화 적정할 때 수용액의 pH를 어떻게 계산할까라고 하는 거는 가수분해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보셔야 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 심화 강의는 위에서 나오는 뒤에 공식 같은 거 있거든요. 그 핸더슨 하셀바흐 공식 같은 것도 실제로 가수분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서 봐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일단 가수분해를 먼저 설명해야 되니까 스킵을 할게요.